안녕하세요. 채널 반주원입니다. 가짜는 거짓을 진실인 것처럼 꾸민 것을 의미하죠. 요즘 우리 사회에 커다란 문제가 되고 있는 사건들과도 관통이 되어 있는 주제입니다. 2023년 8월 대한민국은 잇따라 벌어진 흉기 난동 사건으로 커다란 공포에 빠졌죠.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인근에서 칼부림으로 1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을 비롯해서 신림동 대전 등지에서도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무서운 점은 불특정 다수의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이른바 묻지마 난동이라고 불립니다. 마치 전염병처럼 일정 기간 동안 순식간에 번져나가는 것이 묻지마 범죄의 특성이라고 전문가들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위원회는 첫 사건이 폭행이면 폭행으로, 상해면 상해로, 방화면 방화로 번져나갑니다. 분노가 쌓여있는 사회에서 발생하는 범죄라고 할 수 있죠. 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가짜뉴스가 함께 성행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가짜뉴스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경찰은 가짜뉴스를 실제 언론 보도처럼 보이도록 가공해서 신뢰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유포되는 정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정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의도적으로 언론 보도의 형식을 하고 유포된 거짓 정보다라고 정의하고 있죠. 서현역에서 칼부림 사건이 발생한 당일 대구 PC방에서도 칼부림이 일어났다라는 내용의 기사가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해 빠른 속도로 전파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가짜뉴스로 확인되었죠. 대구경찰청은 대구 PC 칼부림 게시글 사실이 아니다라는 공식 공문을 올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정부역에서 범행을 예고하는 글이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고 포천시에서는 흉기 난동이 있었다는 가짜뉴스가 함께 퍼져나가기도 했습니다. 게시글에는 포천 내손면 종합버스터미널에서 만취한 40대 성인 남성 1명이 흉기로 위협을 하며 36명이 피해를 보았다. 종합버스터미널 내에 버스 12개가 전소되어 불탔다. 이런 구체적인 내용까지 담겨져 있었습니다. 실제 내손면이라는 지역명은 아예 없었고요. 비슷한 내촌면에는 종합버스 터미널이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경찰은 부정확한 사실을 유포해 시민을 불안하게 하면 법률상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알렸죠. 시민들은 모방범죄에 대한 불안감과 더불어 사회가 혼란한 틈에 퍼지는 가짜뉴스로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연일 대치동 학원 칼부림 예고사건이나 해화영 묻지마 살인 예고사건 등 고작 일주일간에 온라인에서 파악된 살인 예고 게시물만 187건에 달했다고 하는데요. 이 중에 59명은 검거되었고 57.6%가 무려 10대 청소년으로 밝혀졌습니다. 청소년이 실행 의사 없이 장난을 올린 사례가 많다고 해도 시민들의 불안감이 해소되지는 않고 있는데요. 이로 인한 경찰 및 공권력의 낭비, 그리고 오인 신고까지 더불어 계속 일어나면서 혼란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평소 같으면 대수롭지 않게 넘겼을 작은 소란도 쉽게 넘길 수 없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죠. 한 시민은 인터뷰를 통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애초에 믿을 수 없는 범죄가 자꾸 일어나는데 어떤 게 가짜인지 어떻게 판단하느냐. 우선 신고하고 도망치는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죠. 사건이 잇따르면서 테러를 예보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알림 서비스까지 나왔는데요. 테러리스라는 이름의 인터넷 서비스에 접속하면 테러 예고 게시글이나 관련 내용을 담은 언론 보도 링크와 함께 테러가 예고된 지역을 지도상에서 확인할 수 있게 해줍니다. 해당 게시글을 올린 피해자의 검거 여부까지 확인이 가능하다고 하죠. 업체 측은 진짜 뉴스와 가짜 뉴스가 뒤섞여 국민들이 겪는 혼란과 두려움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이트를 운영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시민들의 공포가 한계에 이른 상황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각종 거짓 정보와 가짜 뉴스의 성행으로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이 사회 전반에 확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SNS를 통해 실시간으로 잘못되고 과중한 양의 왜곡된 정보가 전염병처럼 퍼지는 이른바 인포데믹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인포데믹은 인포메이션, 즉 정보와 에피데믹, 즉 전염병의 합성된 단어입니다.
잘못된 정보가 매체를 통해 급속히 퍼져나가는 것이 전염병과 유사하다고 해서 생겨난 용어인데요. 미국의 전략 분석 기관인 인텔리브즈의 창립자 데이비드 로스코프가 2003년 5월 워싱턴 포스트에 기고한 글에서 처음으로 인포데믹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가짜뉴스는 반드시 범죄와 관련되어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 곳곳에 만연해 있는데요. 부족한 준비와 무리한 행사 진행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에도 가짜뉴스, 바로 이것을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이 있었죠. 지금 전 세계에서 난리 나고 미국, 유럽 중에서 국가 소송만 40건이 들어와서 기사 하나 없이 엠바고가 걸렸다. 소송에 지면 1조 원을 배상해야 한다. 이런 근거 없는 뉴스가 35만 회에 달하는 조회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가짜뉴스는 기존 뉴스의 형태를 띠고 일정 부분은 사실을 기반으로 합니다. 선거 등에서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핵심 내용을 왜곡하거나 조작하기도 하죠. 사실 확인이 쉽지 않은 자극적인 내용을 위주로 하고 있는데요. 사실과 거짓이 섞여서 접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큰 혼란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SNS가 발달하면서 가짜뉴스는 더욱 성행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2016년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 당시 가짜뉴스가 보여준 파급력은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하기도 했죠. 당시에 온라인을 통해 가장 많이 공유된 기사 5개 중 무려 4개가 가짜 뉴스였습니다. 프란체스코 교황이 트럼프를 지지한다거나 힐러리가 테러단체 이슬람 국가에 무기를 팔았다. 이런 가짜 뉴스가 삽시간에 전 세계로 퍼져나갔죠. 이와 같은 가짜 뉴스에 대한 공유나 댓글 건수가 각각 96만 건, 79만 건에 달했습니다. 자극적인 내용 앞에 진실을 알아보고자 하는 자그마한 노력이 있었다면 정말 좋았겠지만 이런 부분이 중요하지 않았던 것이죠. 가짜뉴스는 단순한 허위와 조작에 그치지 않고 기존 체제 전반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며 확대 재생산되기 때문에 문제가 더욱 커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짜뉴스를 막기 위한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대한민국 헌법은 전기통신기본법을 통해 허위사실 유포 처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47조 1항의 내용을 들어볼까요? 자기 또는 타인에게 이익을 주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전기통신 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부는 2023년 9월 발표 예정인 디지털 권리장전에 대해서 가짜뉴스, 허위조작 정보 등 사회 질서를 위협하는 정보 생산에 대한 책임을 규정하는 방안을 포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송상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관은 헌법상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는 디지털 환경에서도 변함없이 보장돼야 하지만 가짜뉴스나 허위정보 등에 대해서는 책임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죠. 디지털 권리장전 자체가 법적 강제성을 띠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의 공식 원칙으로 명문화되는 만큼 이를 바탕으로 관련된 법률과 시행령 등도 순차적으로 정비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빠르게 발전하고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에 대해서 우리도 그만한 대비를 시작한 것이죠. 가짜뉴스는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움직이기도 합니다. 전문가들은 법적 규제와 함께 SNS 업체들의 자율적인 규제, 팩트체크 강화, 그리고 가짜뉴스를 가려내려는 미디어 교육의 진행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죠. 사회제도의 개혁과 개개인의 의식개혁이 함께 이루어져야 가능한 선택입니다. 천하제일 시사대회 오늘은 가짜뉴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는데요. 하나의 거짓말은 수천 개의 진실을 더럽히는 힘이 있습니다. 유튜브 상에도 검증되지 않은 지식과 자극적인 정보가 너무 많이 존재하죠. 채널 반주원은 더욱 정확하고 유익한 정보를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있는데요. 여러분께서 좀 더 알고 싶은 내용이 있거나 혹은 관심 가는 시사적 주제가 있다면 꼭 저희에게 알려주세요. 좋아요, 알람, 구독 설정은 해주고 계신 거죠? 정말 저희에게는 커다란 에너지가 됩니다. 더 좋은 주제로 다음번엔 다시 찾아올게요. 오늘도 감사했습니다.